네, 국방부 장관님 연이어서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있어서 저도 네. 그 정논쟁 이제 일전에는 주적 논쟁이긴 했는데요. 관련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백서에 주적의 개념을 넣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의 표기를 굳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10년도에 그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어서 그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그 표현을 좀 변경하게 했었고요. 10년도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어쨌든 적에 대한 또 논의긴 하지만 당시에 그런 대북 관계에서 불거진 몇 가지 사태의 즈음에서조차 주적이라는 논쟁에조차 그 활용되었던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들을 보면 논거들을 보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MB 정부 당시에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서를 바탕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부 작성 문서, 소위 말하는 캐비넷 문건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국방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실체인가? 이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언어에 대한 그 표현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실체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북한군의 실체와 군의 태세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외국 국방 백서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소모전 논쟁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청와대가 정리한 문서에도 그리고 국방부가 정리한 입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적에 대한 논쟁일 때 필요했던 논의였고 지금은 적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위태세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할 따름인 거지 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은 다르지 않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님 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정예화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간첩선이 많이 내려올 때 냉전 시대에 그 장병들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주변국 전체를 생각할 때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 국가 위상에 맞는 말을 써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우리의 실체적 국방력이 중요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예. 네. 장관님 아마 제가 무슨 질의할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난 7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대학생, 유학생이죠. 유학생에 대한 창원 출입국 관리소의 폭행 사건. 네. 예,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그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생으로서의 체류 자격이 있었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법제는 방학 기간 동안은 물론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일시적 고용에는 그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폭행 영상에 드러난 그런 폭력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자들은 모두 사법 절차 과정 중에 있게 되었고 흔히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향후 형사처리 향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이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접촉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낀 부분은 뭐냐면요. 가해자가 무리해서 피해자를 접촉하려 하는 것도 그리고 또 혹여 수사기관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에 관여하는 것도 반인권적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소가 합의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종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합의를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창원 출입국 외국인 관리소 소장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의 진위를 변호인을 통해서 알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건 이후에 다시 말해서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거나 피해자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건 아니건 간에 향후 유학생으로서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한 이 피해자의 자격 유무를 재차 검토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동료의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항변을 관계자들은 많이들 하셨는데요. 동료의 합의를 도와주는 게 공무입니까? 우선 그 유학생이 창원에 가서 그런 그 일시적인 그 취업 활동을 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이 학생에 대한 그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서 있었던 그 구타 행위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유학생의 이 변호인을 아마 접촉하고자 했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아서 그 관련 대사관에 예, 장관님 죄송합니다만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예. 제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의치 않아서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출입국 관리소가 직원의 심각한 형사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서서 피해자를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출입국 관리소 또는 관계 당국으로서는 관련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처벌을 엄격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일단 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출장 신청서입니다. 이분들이 출장 신청서를 8월 24일 날 작성을 하고 결제도 상급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난 월요일 출장을 갑니다. 어디로 출장을 가냐면 우즈베키 대사관을 방문을 해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피해자를 반강제적으로 어쨌든 대사관에 불러오게 됩니다. 하루 종일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합의를 마무리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전해 듣던 제가 어쨌든 관계 당국에 요청을 해서 그런 상황의 합의는 유효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마지막 도장은 찍지 않고 나왔습니다. 도장 찍었더라면 그건 더욱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법무부로서는.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동료의 합의를 도와주는 게 어떻게 공무일 수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안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출입국관리소가 대사관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문인데 그 내용 안에 보면은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근데 법무부는요. 갑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의 비자를 갱신하는 신분관계, 체류 신분관계를 결정해야 되는 권한자이기도 하고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관계에서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뭐 산업연수생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법무부는 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양국 교류 협력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제 눈에는 이게 협박 서면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서류를 제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실제 보낸 공문이 오른쪽이고요. 제가 제출받은 공문은 왼쪽입니다. 빨간 네모칸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남 이주민센터 오랜 기간 그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서 애써온 곳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진전이 없어가지고 연락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저한테 보낼 땐 이걸 빼셨더라고요. 이거 그 국회가 요구하는 예.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것을 이제 피해자 대리인 변호인의 요청으로 삭제를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실과 다시 다른 한번, 내용을 지금 네, 저는 보고받으신 그렇게 겁니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출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지금 그 합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 합의를 적용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그건 이제 대사관에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변호인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하도록 했고요. 이 과정에서 그 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그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상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질의 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